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던 한국인 유학생 고현수 씨가 4일 풀려났습니다.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체류기간 위반율이 높은 국가의 미국 관광상영 비자 신청자 중 일부는 최대 15,000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 탐사 보도를 통해 모한공항의 잘못된 설계와 정부의 방치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PCB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만난 새로운 능력, PC빌리티. PCB뱅 제공입니다. 최근 비자 심리를 위해 맨해튼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돼 루이지애나주 구금시설로 이송됐던 한국인 유학생 고현수 씨가 4일 풀려났습니다. 고 씨는 이날 오후 8시쯤 맨해튼 이민법원에서 풀려나 어머니인 대한성공회 김기리 신부와 재회했습니다. 고 씨는 지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다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신부는 딸과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여전히 많다고 전했습니다. 고 씨는 지난달 31일에 이민법원에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한 심리 참석 후 밖으로 나오다 아이스 요원들 5명에 의해서 전격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체포 후 루이지애나주 리치우드 교정센터에 수감됐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고 씨의 종교계 동반 가족 비자가 2년 전 만료됐으며 불법 체류자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고 씨를 구금했다가 5일 만에 풀어준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빠르면 오는 20일부터 체류기간 위반율이 높은 국가의 미국 관광 상영 비자 신청자 중 일부는 최대 15,000달러의 공탁금을 내야 미국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어제 연방관보를 통해 비자에 명시된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은 국가의 미국 방문자에 대해 비자 발급 담당 영사의 재량으로 최저 5,000달러에서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새로운 비자 프로그램을 고시했습니다. 또 체류기간 초과 비율이 높은 국가가 아니더라도 비자 신청 때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최대 1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관보 공고 15일 뒤, 즉 오는 20일부터 이 규정이 1년간 시범적으로 실시되며 B1과 B2, 즉 상용비자와 관광비자 신청자가 보증금 부과 대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비자본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보증금을 연방재무부에 현금 또는 채권을 매입해서 공탁해야 하며 허가받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면 다시 보증금을 되돌려받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호주 등 비자 면제 프로그램 대상 국가인 42개국 국민 중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증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들 국가에서도 방문 비자를 별도로 받는 경우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 15일 전에 해당 국가 리스트를 공시하기로 했으며 한국은 비교적 오버스테이 비율이 낮아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방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1기의 마지막 해인 2020년 11월에도 이 같은 시범비자 프로그램을 6개월간 도입하기로 했으나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미국 방문자가 급감하며 실제로 시행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같은 관보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대해 25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고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초청하는 가족 영주권 심사가 기존보다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4일 연방이민서비스국은 가족 기반 이민비자 청원 시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세부 정책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는 등 사기성이 짙은 가족 영주권 신청 사례를 적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업데이트된 지침에는 가족 기반 이민비자 심사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히 언급돼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2개 이상의 청원서를 제출할 경우 더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이민서비스국은 가족 영주권이 승인됐다고 해서
미국 체류나 법적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이유로든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이민서비스국은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5일 탐사 보도를 통해 무안공항의 잘못된 설계와 정부의 방치가 참사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누적된 잘못이 한국의 활주로 끝에 죽음의 벽을 세웠다는 탐사 보도를 통해 무안공항 콘크리트 둔덕의 문제를 집요하게 파헤쳤습니다. 타임스는 조류 충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서도 활주로 끝에 단단한 벽이 있었기에 벽이 없었을 경우보다 참사의 규모를 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이은 설계 건축 관련 선택들이 활주로에 인접한 콘크리트 위험물의 존재로 이어졌다는 점을 짚어내고 정부 규제 당국은 안전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 결국 어떤 충돌이든 재난적인 결과로 이어질 확률을 높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무안공항 활주로에 방위각 시설물이 콘크리트 둔덕에 지어진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통상 로컬라이저는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도록 설치됩니다. 1999년 무안공항 최초 설계도에도 충돌 사고 발생 시 항공기의 치명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로컬라이저가 충돌에 쉽게 부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이 설계는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설계에 따라 로컬라이저에 지지대는 잘 부서지는 구조물이 아닌 단단한 콘크리트로 변경돼 그대로 설치됐습니다. 설계를 누가 변경했는지, 왜 변경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쉽게 부서지는 목재 강철 구조물에 비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용이 더 저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십수년 전부터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 문제를 알고 있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무안공항 운영사인 한국공항공사는 개항 6개월 전인 2007년 국토부에 로컬라이저가 활주로에서 너무 가깝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안전규정에 맞추려면 로컬라이저를 활주로에서 더 멀리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소재의 한국립학교가 한 식당에 지난해 75만 달러를 비롯 3년간 약 117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 감사 결과 브루클린 소재 브라운스빌 콜래버레이티브 중학교는 지난 2025 회계연도에만 이 학교 인근 카리브 해요리 전문 식당인 퓨저니스트에 무려 74만 5천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 2022년 이후 3년간 이 식당의 음식값으로 지급한 돈은 무려 117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24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약 보름간 이 식당에서 13차례 식사를 한 뒤 2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퓨저니스트 식당 주인이 마이너리티 또는 여성이 소유한 기업이지만 한 식당에만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은 현행 규정상 한 개 식당에 5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할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이 중학교는 퓨저니스트에만 집중적으로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공군 베테랑 출신의 변호사 겸 CPA로 이 중학교에서 개당 5달러 수준의 치킨 대량 주문이 많았고 인기도 높았다. 한 번에 200~300개씩 주문한다.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업주는 또 이 학교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푸드트럭과 요리사를 긴급 지원하기도 했으며 학교로부터 수개월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이 의회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려 하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한 가운데 공화당 주지사가 공권력을 동원, 민주당 의원 체포에 나서는 등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4일 X에 올린 글에서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민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 그들은 지역구를 포기했고 중범죄 혐의에 직면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에벗 주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나는 텍사스 공공안전부에 무책임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텍사스주 의회로 끌고 오라고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에벗 주지사는 지난 3일 발표한 성명에서 민주당주 의원들의 지역 이탈은 사전에 계획된 불법 행위다. 4일 오후 3시 하원 개회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원은 하원에서 제명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에벗 주지사가 민주당 의원 체포 명령을 내린 것은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과 관련 주지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상적 방법으로 다수당인 공화당의 선거구 조정을 저지할 수 없다고 판단, 아예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다른 주로 여행을 떠났고, 공화당 주지사는 체포명령까지 내린 것입니다. 텍사스주 법무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직무를 포기했으므로 이는 의회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지사가 공석을 채울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또 의원들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주지사 편을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은 체포를 피하기 위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지역으로 떠났고, 민주당의 텃밭인 뉴욕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텍사스 공화당의 횡포에 맞서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연방하원 선거구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수천억 달러의 세금 절감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통신업체 AT&T는 올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최소 15억 달러에서 최대 20억 달러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20억 달러는 이 회사의 올해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의 11%에 달하는 막대한 돈입니다. 특히 AT&T는 내년에는 세금 감면액이 25억 달러, 2027년에는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는 등 감세 법안에 따른 절세 혜택이 3년간 최대 75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또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은 감세 법안으로 올해만 110억 달러의 세금을 줄일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는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의 31%에 달하는 것입니다. 아마존은 올해 세금 절감액이 157억 달러에 이르며, 이는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의 43%에 달하는 것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감세 법안으로 현금 폭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영 컨설팅 업체 자이언 리서치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기업 중 369개사가 총 1,48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감하게 되며, 이 중 메타와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빅테크의 세금 감면액이 전체의 38%로 추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법에 성공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은 단계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감가상각비를 단번에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고, 연구개발비도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과세 표준을 크게 줄였습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기업의 투자비 대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줌으로써 미국 기업은 즉각적으로 뜻밖의 횡재를 맞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잉여연금이 크게 늘어나게 돼서 계속 순풍에 돛단 듯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기업들의 감세는 실적 향상으로 이어지고,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주식시장의 고공행진을 부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금융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행정명령은 금융감독당국의 금융기관의 신용기회견등법, 반독점법, 소비자금융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내에 서명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위반 사항 등을 법무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형사기소나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가해지게 됩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허용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고객의 대출 또는 다른 서비스를 거부한 은행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이미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업무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은행이 보수주의자들이나 가상화폐 기업을 차별한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결국 가상화폐 활성화를 위해 은행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보수 진영은 시중 은행들이 정치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한다고 주장해왔고, 가상화폐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배제당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의 화상연설을 통해 보수주의자들에게 은행 서비스를 제한하지 말라고 촉구했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을 거듭한 데다 경제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에비코어 ISI, 도이체뱅크 등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내에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제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관세가 민간 소비와 기업 경영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이번 분기에 최대 10%의 주가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분기란 7월부터 9월까지의 3분기를 뜻하는 것으로 앞으로 2개월 내 주가 10% 하락을 전망한 것입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4월부터 급등하기 시작해 3개월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지만 최근 물가 소폭 상승,
고용시장 위축, 소비지출 약세 등의 악재성 경제지표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뉴욕 증시는 최근 30년 동안 8월과 9월에 각각 0.7%씩 하락하는 등 연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인 것으로 조사돼 시기적으로도 약세장 진입과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견해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심리적으로도 저항선에 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역대 뉴욕 증시는 하락 기간은 짧고 상승 기간은 길었으며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컸다는 점에서 단기 조정이 끝나면 더 큰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미국 직장인들의 연봉 중간치가 62,088달러로 지난해보다 4.2%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직장인들의 연봉 중간값은 62,088달러이며 남성의 주급은 1,307달러, 여성의 주급은 1,096달러가 중간값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은 남성에 비해 소득이 16% 적고 특히 아시안 여성은 20% 낮았습니다. 직장인 중간소득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5세에서 54세로 주급으로는 평균 1,376달러, 연봉으로는 평균 71,55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연봉은 16세에서 19세 때는 33,686달러, 20세에서 24세는 41,184달러, 25세에서 35세는 58,500달러로 조사됐고 55세 이후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학력별 중간소득은 석사 이상은 10만 달러, 대졸은 8만 3천 달러, 고졸은 4만 9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학사학위 소지 여부에 따라 연봉이 무려 3만 4천 달러 즉 68%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4년제 대학이 연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 담배세가 8월 1일부터 올라 담배 한 갑의 세금은 종전보다 30센트 오른 3달러가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9월 7일부터 퀸즈 공립도서관 4곳, 뉴욕 공립도서관 5곳, 브루클린 공립도서관 2곳 등의 일요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일주일 전 연준을 찾아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문제 삼았던 트럼프 대통령이 2억 달러를 들여 백악관의 호화영 빈관을 짓겠다고 나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근교 한인타운에서 한인 남성과 아시안 여성 등 3명의 노숙자가 변사체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며 사망 원인은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아가 도어벨트 몰딩 테두리가 갈라지거나 차체와 분리될 가능성으로 인해 대형 SUV 텔루라이드 20만 1149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하고 이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히며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와 10년의 2년을 마무리한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LAFC와 이적료 2,600만 달러의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초중고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1시간가량 사용하며 사용 시간의 70% 이상을 소셜미디어 어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57분, 해 지는 시간은 8시 6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5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